네, 반갑습니다. 한남철입니다. 오늘은 임차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임차권과 관련돼서 한 6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더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제가 알아낸 건 이 6가지 정도예요. 첫째,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즉 말해서 임차인 뭡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상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임차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라고 이사가 간 경우 또는 이사를 가고 임차권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설정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 3조의 6항과 관련된 문제, 판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임차권 등기와 배당 요구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등기부라든지 임차권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첫째 말씀드릴게요. 채무자가 소유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상 딱 보니까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등기부를 보셔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등기부를 3번은 열람이나 발부를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입찰 가기 전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전날, 그 다음에 대금을 완납하기 전날에는 꼭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권리관계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그 사이에 매각 대금 내기 전이라든지 입찰 전이라든지 매각 허가 결정 전이라든지 이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가지고 말소 기준으로 말소되면은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꼭 세 차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첫째,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전에, 그다음에 대금 완납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은 등기부를 열람하셔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없더라도 등기부 체크해 보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임차인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인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FM 임차권 등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FM 임차권 등기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항상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야 돼요. 이 이사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로 하면 점유의 이전입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면은 임차권 등기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요. 뭐 보증금, 임차인, 뭡니까? 점유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쫙 있어요. 이것은 FM이에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하고 나왔구나. 왜냐? 이럴 때는 우리는 뭡니까? 권리관계 손으로 따질 때는요. 임차권 등기의 순위가 아니라 전입일자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내에 기재된 전입일자와 말소 기준 권리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왜 합니까? 보증기간,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럼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대항력.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 빼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FM 임차권 등기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이사를 하고 난 뒤 임차권 등기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임차인들이 뭘 착각한 게 임차권은요, 임차권 등기 절차는 임차권 등기 신청하면요, 임차권 명령이 결정이 떨어져요. 결정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등기관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신청이라든지 결정 기간에 요거 두 개만 하면은 우리가 방을 빼도 임차권 등기라는 게 되나보다 하고 신청 또는 결정만 보고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꽝이에요. 그럼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보호법 제3의 3조 5항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도 구제해주자.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 목적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제3의 3조의 5항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러한 경우, 즉 말해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한 그날 대항력이 발생한 걸 해주자. 네가 잘못했지만은 이 정도는 우리가 봐주겠다 해서 비록 이사를 하고 임차권 등기하는 우를 범하였어도 임차권 등기한 시기에 대항력이 발생한 거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것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는요. 등기 원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법원에 의한. 그러나 이런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설정 계약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민법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하는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때 한 케이스를 보긴 봤는데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근데 동의를 해줬다.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어요. 근데 이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요. 임차권 등기한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또 하나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만 있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보여질 때는 여기서 배당 참여를 못해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 비록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 그래도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 거랑 같은 형태가 돼 있을 때, 자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임차권 등기. 근데 소유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증금, 임차인, 점유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시행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랑 동일하게 봐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비록 등기 원인이 설정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여더라도 전입신고가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가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사 가고 임차권 등기한 경우,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간 경우, 그 다음 민법 621조에 의한 설정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가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 선수의 대항력 임차인을 B라고 합시다. 있어요. 그래도 미심쩍어가지고 항상 등기부 제가 보라고 그랬죠. 등기부를 딱 봤는데 얼굴 안에 딱 보니까 임차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차권리가 왜 있어? 딱 보니까 임차인이 A예요. 근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B죠. 어떻게 A와 B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게 왜냐면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임차권 등기한 사람 당연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 뒤에 B란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A라는 사람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더 전입신고 했으면 이 사람도 대항력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두 사람 아니에요. 이런 물건에 과연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두 번째 들어온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회 3조 6항에는요. 이 뒤에 들어온 이 B라는 사람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를 때는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한테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 사람 다 배당 요구하면 이런 물건에 과연 입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거의 40년이 지났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두 사람을 다 보호하자고 하자는 그러한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물건에 누가 입찰하겠어요? 계속 유찰되죠. 그럼 진정한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A라는 사람은 임차 보증금을 확보하기가 참 힘들겠죠. 따라서 요번에 3조 1항 전입신고한 선수의 대항력 임차인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권이 같이 설정될 때는 근저당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날 그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로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제3조의 3의 6항도 개정해야 돼요. 어떻게?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지 않는 거로 개정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이 경매 임차권 등기한 시기와 배당 요구의 관계예요.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받아가요. 이러한 경우를 당연 배당권자라고 그래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아갑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 받아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당해줘요.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뭘 따져냐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이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냐. 똑같은 배당 요구 종기일과 똑같은 거예요. 배당 요구 시기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와 배당 요구 전에 됐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배당 요구했으면 배당 받아가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이 사람 배당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러한 비록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입찰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6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채무자가 임차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사하고 임차권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한 경우, 그 다음에 민법 61조 설정계약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 3조의 5항과 관련된 임차권 등기 했을 경우에 대항력 발생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후에 임차권 등기 됐을 때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시겠죠? 이 6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전세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세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전세권 근저당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 임차권과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